대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황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뒷방 상영관의 온정, 수카. 아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희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도 봤었죠. 그렇죠.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왜 저한테 그렇게? 그날이 14일 발렌타인데이였는데 그럼 맞아. 제가 그날 이제 낮부터 일을 하면서 너무 술이 고파가지고 네, 마침 저희 동아리인 연시에서 술 모임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술집 네. 사장님께서 술집 허락해 주셔서 네. 대관을 해서 놀았죠. 맞아요. 저희 방송도 잘 들어주시는 아무 사장님 고맙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완전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저 포함해서 새우밖에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마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제가 살짝 알딸딸해진 기분으로 오늘 같이 녹음을 하는 둘한테 이제 아토믹은 소주를 가져오고 나는 맥주를 가져오겠다. 온정은 텀블러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소맥을 말아 먹으면서 우리 사랑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제가 진짜로 집에 가면서 저희 톡방에 이제 역할 맞아. 배분을 해서 올렸어요. 수카 땡땡 맥주, 아토믹 땡땡 소주, 온정 땡땡 텀블러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오늘 이제 녹음을 하려고 모였는데 온정 씨가 갑자기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면서 진실모로 받아냈거든요. 우리는 술을 안 갖고 저도 완전 까먹고 있다가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 편의점에서 마실 거를 사는데 딱 그 앞에 서니까 술이 보이니까 맞다.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이 없는 거 보면 안 산 거겠지 하고서 그냥 왔거든요. 근데 가방에서 온정이. 근데 수카 씨가 맥주 7잔 이상을 드셨다고. 제가 그랬나요? 하이볼도 먹고. 대단하네. 그날 난리 났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나 혼자 취했다는 거. 여튼 재밌었습니다. 맞아, 진짜 재밌었어요. 맞죠. 아토믹 씨는 어떤 걸 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뭐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녹음을 언제 했더라? 덕폴 때 했으니까 아마 설 전이었겠죠? 덕폴 저 잠깐만 얘기하고 네. 넘어가자면 어머. 제가 발제했던 영화입니다. 아. 녹음엔 참여하지 맞아. 않았지만 앞으로 1년간은 아마 아무도 그걸 발제할 수 없을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그냥 설날 설 연휴에 친구들이랑 술을 왕창 먹었고 저희가 설 연휴에 전집에서 모여요. 항상 설 연휴는 전집에서 모여서 명절이다. 명절이라고. 저는 원래 시골을 보통 갔어서 친구들 안 만날 때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시골도 안 가고 뭐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한번 갔었고, 그리고 요새 태민이 컴백을 해서 제가 또 좋아하니까 열심히 행복한 덕질 중인데. 생각난 게 제가 이번에 토익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토익 리스닝 공부하려고 이제 mp3로 파일을 넣어서 들을 때니까 막 뒤지다가 제 옛날 mp3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또 막 보아랑 샤이니 노래를 엄청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때 mp3에 막 그 샤이니의 화장을 고치고라든지 그건 완전 예전 거구나. 네, 완전 예전 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랜만에 들으니 좋더라고요. 맞아. 아무튼 어제 스케치북 나왔을 텐데 어제 못 봐가지고 오늘 봐야 되는데 오늘 집에 밤에 가면은 보고 3월엔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티켓팅을 도전을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차민이래. 차민이요? 누군가 했네. 차밍네. 그럼 태민의 원트 앨범에서 뭐 추천해 주실 곡 있나요? 일단 원트 타이틀곡 원트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아티스틱 그루브도 좋고,
또 뭐가 좋지? 트루스는 팬들을 향한 마음을 노래했다고 어. 합니다. 그것도 좋고 저 무슨 SM 프로모션 하는 사람 같네요. 그리고 혼잣말도 발라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가창력을 느낄 수 있고 마지막 곡의 아우트로라고 그냥 그 인스트루멘탈한 그 가사 없이 음악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아우트로가 아니라 인트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앨범을 2개 내겠죠. 아마 SM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뮤비와 무대를 꼭 보시길. 와, 봐야겠어요. 아, 저도 오늘 사실 음악을 추천하려 했는데 진짜요? 저는 요즘 좀 옛날 노래에 빠져있거든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황치훈 씨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추억 속의 그대 그 노래 추억 원곡자 속의 그대? 같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아.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아. 이 노래 막 리메이크 많이 한 노래. 이거 그 노래 그 앨범이 다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아마 1988년 앨범인가 이런데 마침 오늘 영화도 맞아. 오늘 88 영화도 년도네. 88년도 아니야. 그래서 이 앨범에서 저는 특히 내가 처음 사랑을 느낄 때랑 뭐 안녕이랑 막 이런 곡들이 있는데 노래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옛날이라 힙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전 막 조덕배 씨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진짜 완전 좋은. 이런 노래나 아니면은 그날도 그 저희 대관에서 논 네. 날도 수카 씨랑 잠깐 노래방을 갔다 온 적이 맞아. 있는데 맞아. 그때는 또 제가 보랏빛 향기도 불렀고 맞아. 요즘 박남정 씨의 널 그리며도 오. 듣고 있고 그래서 너무 옛날 노래가 그러게요. 오히려 저는 영화도 한국 독립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랑 비슷하게 이 한국 옛날 노래 들으면 한국적인데 뭔가 좋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건 한국인이라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즐기면서 있는데 그러고 이렇게 옛스러운 노래 듣다가 또 이제 약간 좀 신세대가 돼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지라던가 조지 아세요? 저희 사촌 언니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 진짜 좋아요. 일단 목소리가 다 깔고 들어가는데 조지 씨 노래나 아니면은 SURL이라고 설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 이 밴드의 눈이라는 타이틀곡이 있는 앨범이 있거든요. 밴드예요? 밴드면 들어가야지. 밴드인데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약간 혁오 느낌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외국 밴드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음악 듣는데 요즘 너무 세대를 넘나들고 있네요. 그렇죠. 들을 게 많아서 행복합니다. 좋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뒷방상영관 40번째 영화는 크지슈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아직 못 외웠어요. 저. 크지슈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님. 이 영화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죠? 혼정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보고 싶어요 누른 영화들 중에 예상 별점이 뜨잖아요. 근데 높게졌어요? 저는 이 영화가 항상 좀 높게 있었어요. 4점 이상으로 항상 있었는데 그렇구나. 딱 폴란드 영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폴란드 영화를 본 적이 있나 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또 88년 그때 영화라서 옛날 영화에다가 폴란드 영화에다가 해가지고 뭔가 도전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하고 그 아토믹 씨가 그 인스타에도 올려주셨는데 그 눈에 자물쇠 네네네. 모양 있는 포스터 막 이것도 너무 이 영화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제가 추천을 했었죠. 일단 영화 제목이 멋있어. 아티스트가 지었을 만한 그런 제목이. 그리고 저도 안 본 영화를 하고 싶어서 요새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약간 권태기라 뭔가 새로운 걸 잘 요새 음악이 권태기예요. 나는. 새로운 걸 잘 못 보고 못 듣겠더라고요. 뭔가 더폴처럼 다시 보고 막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서 근데 좀 새로운 걸 볼까 싶어서 하자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조사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뭐 감독님에 관한 거라든가. 감독님 관련 짧게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일단 이분은 폴란드 바르샤바 출생이시고 1941년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96년에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근데 특별한 꿈이 없었대요, 원래. 근데 어쩌다가 연극 감독이 돼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치 국립영화학교라는 학교에 들어갔고 처음에 2번 떨어졌다가 64년에 입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치라는 곳이 폴란드의 도시? 어떤 지방인데 여기가 완전 원래는 제조업하는 그런 조그만 도시였는데 이 영화 학교가 생기고 뭐 영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크게 된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꽤 유명한 영화 학교이자 영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약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만들었고 약간 폴란드의 시대상이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저도 사실 전혀 몰랐는데 이 영화 보고서 그냥 이것저것 읽어보니까 뭐 독일 침공도 받고 소련의 지배도 받았었고 등등 뭐 독립하고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영화가 전체적으로 전쟁 영화랑 다큐멘터리 영화, 뭐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감독님 성함 크지스토프 감독님도 그런 쪽의 영화를 만들었고 이제 나중에 극영화를 만들 때도 좀 다큐멘터리 같은 리얼리즘 스타일로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80년대 초를 기점으로 좀 폴란드 정부의 탄압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폴란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좀 받기가 어려워져서 다른 유럽이나 그런 다른 국가들한테서 재정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감독님이 유명한 작품이 이제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이거 라임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게 첫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영화라고 해요. 이 감독님이 찍은 것 중에. 근데 이것도 프랑스에서 지원을 받아서 찍은 거고 그리고 세 가지 색 그 블루, 화이트, 레드 이게 프랑스 국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랑스에서 지원을 받아서 찍은 거고 이 각각 그 세 편이 다 되게 좋은 평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은 원래 1988년에 TV 시리즈물 10개 연작을 만든 거였는데 이게 한 편당 1시간짜리를 10편으로 만든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당시 서독의 지원을 받아서 완성했었고 근데 이 중에서 5번째랑 6번째 에피소드인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이랑 이제 우리가 하는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이 2편만 영화로 따로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세 가지 색 중에 레드를 발표하면서 감독 은퇴 선언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피에시에비치라는 분과 계속 각본 작업을 계속 같이 했었는데 이분이랑 같이 신곡의 영감을 받은 단테의 신곡의 영감을 받은 어떤 3부작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쓰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나중에 그 피에시에비치라는 분이 완성을 했다는 글을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 작품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 정도. 그리고 충분합니다. 뭔가 세대가 있었다고. 이게 저도 그 큰 정보는 못 찾았는데 어떤 글에서 보니까 폴란드의 영화 세대 중에 약간 도덕적 불안의 영화 세대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논문을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하니까. 들어가니까 근데 2장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뒤에가 너무 궁금한데 제가 못 읽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불안했던 앞서 말했던 것처럼 폴란드의 불안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해서 도덕적 불안의 영화 또는 도덕적 관점의 영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감독님이라고 합니다. 좋다.
그쵸. 뭔가 이 감독님이 만드셨다는 영화들 얘기를 들으면서도 떠오르는 게 이 영화도 뭔가 보면서 계속 도덕적인 문제라던가 막 사랑에 관해서라던가 계속 사색을 하게 되고 그치, 생각이 많아지는. 맞아요. 절대 가볍게 보기 힘든 그런 맞아. 영화였죠. 맞아. 수카 씨는 이 영화를 약간 종교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조사해 오셨다고. 아, 맞아요. 근데 다시 보기에서 얘기 더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그냥 여기서만 짧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영화를 처음 볼 때 이게 그 10계명의 딱 주제를 두고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걸 모르고 봤었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거 좀 약간 종교적인 이미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종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10계명에서 만들어진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그 바르샤바 출생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독실한 로마 카톨릭 집에서 자라셔서 막 거의 옛날에 했던 인터뷰 같은 것들 보면은 신은 항상 내 옆에 계시다. 신과 나는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실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어서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이 영화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약간 여자와도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19살의 어린 청년인 도메크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도메크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고 현재는 친구의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토메크라는 주인공이 비밀스러운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매일 저녁 8시 반이 되면은 알람 시계에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그 알람을 끄고 자리에 앉아서 빨간 천을 걷고 망원경으로 이제 건너편에 살고 있는 여자를 바라봅니다. 이제 토메크와 여자 주인공의 집은 다 아파트인데요. 서로 딱 맞은편에 두고 있어서 그쵸? 망원경으로 보면은 서로의 집이 들여다 보여요.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간단하게 커피를 끓이고 빵을 갖다 놓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여자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게 우리의 이상한 토메크의 취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바라보는 거에서만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고 느낀 토메크는 이제 그녀한테 어떤 짓들을 하냐면 그녀의 우체통에 그 송금표라는 거를 가짜로 집어넣어서 위조해서 집어넣어서 우체국에 찾아오게 하고 그래서 말을 걸고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은 가스 직원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둘이 사랑을 나누는 걸 방해하고 이렇게 점점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장난 전화 걸고. 맞아요. 장난 전화도 막 걸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두 번째로 또 가짜 송금표를 보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우체국으로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못 참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말아요. 왜냐면 그 전날 그 여자가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엄청 슬퍼 울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백을 하고 맙니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너는 어젯밤에도 울지 않았냐. 이렇게 고백을 하자 여자 주인공이 약간 정말 흥미와 동시에 이상함을 느끼면서 너 뭐야? 나 어떻게 쳐다보고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둘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알고 보니 토메크는 우유 배달도 하고 있었죠. 아침마다 그 집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토메크가 그 여자 주인공한테 나는 뭔가를 특별히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너를 진짜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보라고 합니다. 너 날 사랑한다고 한 게 여자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서 그랬던 거죠. 그렇게 둘은 관계를 쌓아가는데 이제 그 여자는 토메크의 사랑을 믿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시험을 하려 하고 너의 사랑은 결국 단순히 육체적인 거에 불과해라고 계속 자기 주장을 입증하려고 해서 결국에는 토메크가 그 여자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받은 상처로 인해서 집에 혼자 뛰쳐나가 들어가서 결국 자신의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사실을 알고 나자 오히려 이제 여자가 우리 여자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인가? 나는 사랑이 없다고 믿었는데 이게 사랑이었나? 라고 믿게 돼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토메크 네가 옳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집에 찾아가서 비는데 이제 침대에 토메크가 결국 병원에서 돌아와서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고
그 여자 주인공은 토메크의 집에서 토메크가 자기를 바라보곤 했던 망원경으로 자신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 동시에 그 망원경 바깥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토메크가 자신을 위로해주는 약간 환상 같은 맞아요. 장면을 보면서 끝나는데 근데 혹시 다시 보기에서 수카 씨가 그 장면 말하기 전까지 그 여자라고 칭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그 효과를 노리는 줄 알고 노리진 않았는데 말해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어. 약간 근데 근데 이 영화가 막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막 엿보고 이런 영화잖아요. 훔쳐보기. 그래서 이런 줄거리나 컨셉을 보고 저희도 막 다른 영화들도 떠오르기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영화는 아니고 제가 수업 때 읽었던 어떤 단편이 떠올랐는데 이게 베티를 만나러 가다라는 단편이었어요. 그게 좀 막 모더니즘 작품이다라고 해서 읽어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읽었던 건데 그거는 거의 또 남자 주인공이 건너편에 있는 전혀 현실에서는 어떤 접점도 없는 여자를 맨날 훔쳐보고 그걸 좀 관음적으로 묘사한다거나 하고 그다음 그 사람의 취미는 뭐 인터넷 영화 익명 게시판에서 막 대화를 하고 이런 건데 거기에서 또 어떤 베티라는 어떤 여자랑 채팅을 하다가 만나기로 해요. 근데 왠지 자기가 훔쳐보던 여자가 베티라는 그런 혼자만의 막 망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그 여자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고 실망해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건너편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는데 거기서 보이는 게 결국 자신의 뒤통수다라는 이런 결말로 맞이하는 그런 건데 그거의 컨셉도 약간 이 영화랑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렇네요. 저랑 아토믹 씨는 보고 나서 뭔가 계속 남을 훔쳐보는 망원경을 훔쳐보는 걸 전 영화 더블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더블 달콤한 네, 안무. 맞아요. 옛날에 서브마린 녹음 때도 잠깐 언급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났고 훔쳐보기. 맞아요. 아토믹 씨는 더블 생각 일단 많이 났고 그리고 어제 저희 셋이 있는 단톡방에서 갑자기 운정 씨가 이창 본 사람 있냐고 해서 제가 원래 어제 일찍 잘까 하다가 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창을 봤거든요. 근데 이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5점 주셨다. 네,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봐야겠다. 그래서 이창도 그렇고 근데 이창이랑 뭔가 더블이랑 이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이 좀 더 닮은 것 같고 이창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건너편의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거는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불편한 지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남자 주인공이 계속 여자를 은밀하게 쳐다본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자가 지켜보는 영화는 없나? 약간 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다가 제 생각에는 아마 김씨표류기 그러네. 려원 극중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여원 씨가 막 그런 망원경 같은 걸로 맞아요. 보고 맞다. 사진을 찍나?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밤섬에 있는 김씨의 겁나 웃기잖아. SOS를 보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뭔가 여자가 봤을 때랑 남자가 봤을 때 물론 장르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뭔가 느낌이 근데 뭔가 약간 달라서 성적 느낌은 하나도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있었나? 하나 말하고 싶은 게 그 더블을 저희가 많이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더블 감독인 리처드 아요아디 이 사람도 너무 이름이 어려워. 그분이 저는 진짜 이 영화 보면서 그냥 더블뿐만 아니라 다른 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일단 더블이랑은 그냥 망원경으로 본다는 거 자체 컨셉이 비슷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 토메크가 기분 좋아서 우유 술에 끌고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근데 서브마린에서 걔가 여자애 데려다주고 빙글빙글 돌잖아요. 신나서 맞아, 약간 맞아. 그거 생각도 나고 그리고
봤다 다시 보기에서 제가 할 장면이긴 하지만 그 가위로 이렇게 그 손가락 사이사이를 빠르게 빠르게 찍는 하는 거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전안 해봤어요. 전 난 해봤는데. 연필로. 그러니까 제 연필로 손은 소중하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 장면, 그 장면을 어디서 본것 영화에서 보고 같은데? 저도 이거 진짜 어디서 봤는데 누가 저거 엄청 빠르게 했는데 타짜 타짜에 나와요. 뭐지 케빈? 근데 IT 클라우드에서 모리가 해 그거를. 그러네. 그 모리가 리처드 아이오아디 감독이 맡은 역할이거든요. IT 클라우드에서. 거기서 배우로 나오시거든요. 거기서 그거를 엄청 빨리 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좋아하시나 보다. 이 감독. 그래서 근데 인터뷰를 딱히 찾아보니 인터뷰에서 언급된 게 없더라고요. 아, 진짜? 이분이 그 나름 덕을- 타당한 유추다 이거. 그치. 어. 꽤 타당한 유추라 생각해요 저는. 아무튼 근데 인터뷰에서는 언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 슬펐어. 그러네. 뭔가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리를 맞아. 하면 코난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튼. 저는 막 그런 훔쳐본다는 설정에서 전 트루먼 쇼도 생각났어요. 그치. 트루먼의 모든 인생이 남들에게 그건 전부 다 보여지는 음. 입장이지만 트루먼 쇼도 생각나고 그래서 여하튼 이 영화가 물론 더 옛날에 찍힌 영화겠지만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이랑도 뭔가 계속 연관성을 찾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 좋지. 그리고 혹시 아토믹씨 남자 배우 그 얘기, 제가 그 배우들 정보를 좀 찾아보려 했는데, 그 여자 주인공 분도 그렇고, 남자 주인공도 다 너무 폴란드 영화만 찍어서 저희가, 제목조차 읽을 수조차 없는 그런 제목들의 영화나 뭐 드라마를 많이 해서, 그런 작품 얘기는 잘 못하겠고 특이하게 남자 배우는 감독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해요. 한 대여섯 편 정도 작품 목록이 있던데 그리고 그 성우, 더빙 성우로도 활동을 했는데 재밌는 게 주먹왕 랄프의 랄프 역을 폴란드 랄프 역을 맡으셨고 그리고 어울려. 니모를 찾아서의 그 무리시 아이돌 치과 어항에 있는 대장 같은 길이라는 캐릭터 그 물고기 역할도 맡았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목소리가 좋죠. 장난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쓸데없이. 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역할은 찌질한데 목소리가 너무 맞아, 좋아서 멋있는데, 저 맞아, 사람? 되게 멋있는데 맞아. 저희 그럼 이제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시 보기 코너는 저희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 수카 씨가 먼저 여주인공의 이름을 밝히면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불편하셨나요? 아니 저는 이걸 영화를 딱 볼 때 그 남자 주인공이 일단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처음에 약간 종교적인 이미지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 여자 주인공을 쳐다볼 때 망원경에 항상 빨간 천을 덮어놓다가 그 일정 시각이 돼야지만 그 빨간 천을 걷고서 이제 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훔쳐보는 이게 약간 어떤 종교적인 의식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흰 우유를 맨날 배달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자신에 대한 순수를 어떻게 보면 약간 성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계속 갖다 바치는 것 같았어요. 재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되게 종교적인 색깔이 좀 있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이제 자기가 톰 행크가 날 진짜 사랑했나 봐라고 깨닫고서 막 전화상에다 대고서 잘못 걸려온 전화인데 톰 행크인 줄 알고 까먹고 막 고백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톰 행크한테 걸려온 전화가 아니고 자신의 전 남친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리아 마그달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여자 이름이 마그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풀네임이 마리아 마그달레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랑 스펠링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말하면 또 마리아 막달레나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은 알고 계실 텐데 막 다빈치 코드 이런 데서도 나왔었고 요즘에는 이제 신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로는 그냥 예수의 제자였대요. 근데 여성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약간 베드로가 질투했다 이런 식으로 몰리면서 막 옛날에 좀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지. 요새는 그냥 예수의 제자들 중 한 명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80년 이 영화가 만들어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약간 그 길거리 창부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그래서 항상 이 여자가 나오는 거는 회개하는 상녀라는 그런 주제로 그림에도 묘사가 되고 이야기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시대에는 묘사가 됐다는 거죠. 되게 상징적인 인물로 그렇게. 근데 이 영화의 줄거리랑도 겹치고 이 여자의 이름을 굳이 이걸로 설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 놀란 게 마지막 장면의 첫 장면이랑 이어지게 되는데 남자가 우리 톰 행크가 침대에 그 손목을 그은 손목에 붕대를 묶고서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한쪽 팔을 내밀고서. 근데 이게 되게 피에타 조각상의 모습과 닮아있고 또 이거를 본따서 그린 장자크 루이 데이비스의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떠올리신 분들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저도 막 찾아보니까 그렇게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되게 진짜 비슷한데 그 그림도 원래 프랑스 혁명을 하던 동시에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을 그린 건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스파이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꼬여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임 당한 거를 약간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저항 정신 막 이런 걸 되게 이끌기 위해서 화가가 죽은 사람이 자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술로 신격화 시켜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을 상징을 한대요. 되게 순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런 거랑도 되게 비슷하게 그린 점에 있어서 아 되게 종교적인 의미가 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역시나 쉽게 명예에 가늠하지 말라라는 거의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옛날에 기독교 관련 수업도 들었었고 막 기독교 이미지 관련된 책도 몇 번 읽었었는데 항상 기독교에서도 시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순수함과 순수하지 않음을 결정짓는 게 시선이라고 많이 본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아담이랑 이브가 살았을 때 그들이 벗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자기들이 알몸인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온대요. 성경에 누가 너네한테 벗고 있다는 거를 알려줬느냐, 누가 너네가 알몸이라는 거 알려줬느냐. 그러니까 아담이랑 이브만 있었으면은 서로 되게 순수한 상태고 벗은지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동물과 가까운 상태죠. 근데 이대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누가 너네 사실 알몸이야, 너네 부끄러운 거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인간 세계가 악이 생기고 인간 세계가 탄생을 했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항상 시선이 성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주제였다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또 제가 막 열심히 책을 읽다가 책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철학자이신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이분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신이라는 거는 절대로 객체가 되지 않는, 타인에 의해 바라보여지지 않는 순수한 주체다. 영원히 절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자기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면서 남들을 전부 다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 나는 절대 보여주지 않고 다른 타인을 보고 있을 때만 사랑을 느낀다는 점에서 되게 약간 그런 시선과 신의 힘, 권력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와 닿았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기독교적으로 읽힐 듯한 그런 이미지들이 막 중간에 그 맞고 왔을 때 톰 행크가 그 막달레나의 전 남자친구에게 훔쳐봤다는 걸 들켜서 맞고 왔을 때도 얼굴에 흰 천을 이렇게 씌운다든지, 아니면 우유나 아니면은 엎질러진 우유의 이미지도 나오는데 그거 되게 하얀색에 되게 너무 새하얀 그런 이미지고. 맞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톰 행크란 캐릭터가 물론 저희의 관점으로 볼 때 좀 소름 끼치는 짓을 하긴 하지만 좀 그쵸, 굉장히 굉장히 좀 순수하고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인물상을 그런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좀 좋아하지 않나요? 막. 그러니까 남한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순수하다고 여긴대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톰 행크고, 그래서 톰 행크를 되게 순수한 인물로 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막 19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런, 이제 사회로 나갈지 말지 이런 그런 존재로 되게. 맞아. 그리고 아까 토믹 씨랑 얘기를 하다 본 건데, 이제 온정 씨가 영화 속에 딱 2번 만나는 온통 흰 옷 차림의 남자가 있다고, 저희도 뭔가 맞아, 그 남자 뭐지? 하고 제가 엄청 열심히 구글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젤릭 맨 드레스드 인 화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어스 엔젤릭 드레스드 맨. 인 화이트.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10개 시리즈에 다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으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운정씨 작가 화장실 갔을 때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막 이것저것 관련해서 찾아서 읽다가 어떤 이런 캐스트 목록 봤는데 밑에 뭔가 이렇게 각주처럼 달린 거에 뭐 어떤 캐릭터가 다른 시리즈에도 나온다 이걸 봤어요. 근데 그 캐릭터가 솔직히 이 주인공이랑 그 친구 엄마 말고는 뭔가 명확한 캐릭터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캐릭터야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아까 다시 찾아서 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영맨이라고만 했는데 아무튼 그 배우를 보니까 그 이 미스테리어스 엔젤릭 맨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역시 뭔가 그냥 넣었을 것 아, 같지 않았어요. 맞아. 괜히 얼굴까지 클로즈업 해가면서. 맞아. 너무 하얀 옷과 그리고 그 인물의 등장한 시기도 너무 절묘해서 네, 딱 맞아. 가장 사랑 때문에 기대에 차서 막 그 기뻐했을 빙글빙글 돌 때랑 때랑 또 낙담하고 집으로 뛰쳐갈 때 딱 그 두 장면에서 맞아. 등장한다는 게 의미심장.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나와 신의 관계, 나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종교적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 일기에 썼던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운데 얘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일기에다가 우리는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사랑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것이 종교나 신도 아닌데 라는 말을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잖아요. 톰 행크는 그쵸. 계속 사랑이 있다고 믿었고 그 우리 여자 주인공이 마그다는 사랑이 없다고 믿었고 근데 사랑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결국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영화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종교적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을 만나는 그런 체험에 관한 영화다라고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저희 혹시 이거 엔딩이 다르다는 얘기 했었나요? 그 맞아요. 안 얘기도 했어요.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마그다가 자기를 위로해주는 톰 행크를 환상으로처럼 바라보는 걸 영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영화가 알고 보니까 TV판으로는 엔딩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TV판 엔딩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TV판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병원에서 다 나왔고 퇴원을 한 톰 행크가 다시 우체국에서 일을 하는데 마그다가 걔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제 톰 행크가 마그다한테 완벽하게 무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망원경은 치워버렸어요. 이제 당신을 훔쳐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선에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어긋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쯤이면은 마그다가 항상 망원경으로 톰 행크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남을 바라볼 때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게 되게 모순이면서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딱 엇갈리는 걸 보여주는 게 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근데 또 아토믹 씨가 말하기를 이 영화로 다시 만들어질 때 결말이 달라진 이유가 그 여자 주인공 맡으신 배우분이 좀 약간 동화 같은 엔딩을 하고 싶다고 이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이 결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저도 그러니까 수카 씨가 말해주신 TV판 엔딩이 좀 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영화판 엔딩도 뭐 저는 별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맞아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환상을 보는데 맞아. 결국 마지막엔 또 눈을 감거든요. 맞아. 여자 주인공. 맞아. 그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것도 뭐 이 나름대로 마무리를 했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그러니까 톰 행크나 아니면은 마그다가 서로를 망원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되게 여러 번 나오고 그렇죠. 처음에는 톰 행크가 망원경으로 들여다봤다가 그 나중에 만나고 나서 마그다가 마음이 변한 이후로는 마그다가 오히려 반대로 톰 행크를 이렇게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수카 씨가 말한 얘기랑 맞물려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시선을 보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정보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권력이 있는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상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관찰하는 대상에게 휘둘리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딱히 관찰하는 사람이 더 권력이 있다거나 우위에 있다고 보기가 힘든 이런 묘한 관계가 좀 재미가 있었어요. 맞아. 아주 결국은 신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또 전복이 되면 또 입장이 바뀌고 그지. 그게 재밌었고 또 그 둘이 직접적으로 엿보지 않더라도 이 영화 자체가 좀 이걸 보는 관객으로도 하여금 이 인물들을 엿본다고 느낄 수 있게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그냥 이 인물들이 뭐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뭐 출근을 하거나 이런데도 좀 오버 더 숄더라고 해서 어깨나 뭐 이런 거를 전경에 화면 앞쪽에 좀 초점 안 맞게 걸쳐놓고 뒤에 인물들을 찍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뭐 굳이 물건을 놓을 필요가 없는데 왜 저걸 놓고 찍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러니까 그게 좀 사람 뒤나 물건 뒤에 관객이 숨어서 좀 엿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또 그 아파트 중앙 길거리에서 등장인물들이 한 명씩 거의 되게 미니어처처럼 작게 이렇게 보이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에서 아파트 위층에서 이렇게 그치, 내려다보는 듯한 이런 장면도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되게 관찰하고 있다. 이 인물들은 우리의 관찰 대상이다. 라고 계속 감독님이 말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들이 인상 깊었는데 아까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수카 씨가 그 빵 먹는 장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고. 아니 제가 저번 주에 제가 버터와플에 꽂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 버터와플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퇴근하고 와서 영화를 보려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버터와플과 함께 봐야겠다. 그래서 버터와플을 이제 예쁘게 접시에 담아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보는데 영화 초반부터 마그다가 뭔가를 먹고 뭔가를 먹는 마그다를 보는 토메크가 빵을 먹고 있고 그들을 보는 제가 버터와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먹으면서 보는데 토메크 씨가 이거 보고서 쟤는 무슨 관음을 넷플릭스 보듯이 보는 거예요. 맞아. 저도 처음 볼 때는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보는데 아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맞아. 토메크가 그 차도 되게 열심히 끓이고 목욕탕에서 물을 심지어 욕조에서 받은 물로 차를 끓이고 그다음에 버터를 되게 맛깔나게 발라서 그걸 막 먹으면서 보는데 우리가 보통 넷플릭스 그러니까 그냥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영화 보면서 뭐 이렇게 마시거나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쟤는 저게 우리가 영화 보는 것처럼 저걸 보는 건가?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가 훔쳐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왜냐면 이제 관객의 입장으로서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채 영화 속 주인공들이 자기네 인생을 다 낱낱이 까발려주잖아요. 우리 그쵸. 그걸 보면서 막 재밌고 즐겁고 슬프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훔쳐보는 건데 이게 또 이렇게 훔쳐보는 사람들한테 훔쳐보기에 관한 내용을 영화로 틀어져 버리니까 엄청 더 찔리는 마음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찔렸나. 저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해요. 진짜. 저는 막 사진들도 뭔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물 사진 볼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편하고 무방비하고 막 되게 예쁘고 잘생긴 표정이 아니더라도 되게 그 사람인 게 드러나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무방비하고 자연스럽게 찍힌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 혼자 막 관찰하는 거니까 그쵸? 관음하고 막. 그렇죠. 아토믹 씨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은가요? 저는 좀 연관되는 세 장면을 이어서 말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장면은 그 아까 리처드 아이오와디 감독 말할 때 말한 건데 그 가위로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토메크가 하는데 그때가 아마 그 마그다가 남자랑 있는 걸 보고 그랬나? 그 우는 거를 본 다음에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 엄마한테 가서 사람들이 왜 우나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엄마가 그 자기의 아들 맞겠죠? 맞아요. 아들은 그 뭐 치통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미를 데우더니 그걸 얻게 됐다. 그래서 치통을 잊었다. 이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을 또 다른 아픔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토메크가 방에 가서 그 가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하는 걸 하다가 그 손가락을 찌르죠. 가위로 상처가 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그다랑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다가 마그다가 뭐 너는 뭘 원하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토메크가 뛰쳐나가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 나는 그냥 사랑하는 거다 원하는 게 없다라고 했다가 뛰쳐 올라가서 옥상으로 차가운 얼음을 막 귀 옆에 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손목을 긋는 장면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 생각했을 때 뭔가 항상 토메크가 상처를 받았을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마음의 상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았을 때마다 뭔가 다른 고통을 어떻게 보면 자해 같은 걸로 그런 다른 고통으로 전이시켜서 그걸 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좀 불쌍하다 해야 하나? 뭔가 자기 감정을 풀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뭔가 자기한테 다시 상처를 낸다는 게 뭐 그렇다고 남에게 상처를 내는 건 더 아니지만 뭔가 감정을 좋은 쪽으로 푸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걸 되게 서툰 사람으로 나오죠. 순수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서툰 사람? 갑자기 폭네프의 연인들 알렉스 맞아요. 생각이 나는데 알렉스도 자해를 많이 하죠. 그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서 신체적인 걸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네. 그리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톰 씨가 말씀해주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 맨 처음에 그 가위로 그거를 했던 거는 그 순간에는 토메크가 자기의 마음이 아픈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지금 그 네. 마그다가 울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자기도 공감을 해보려고 일부러 그럴 이렇게 수도 손을 있겠네요. 찔러서 왜 우는지 이해를 못했으니까. 맞아. 그리고 그 대화 중에서 자기는 원래 한 번밖에 울지 않았댔나? 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어서 근데 혹시 그 우는 장면이 자기 친구가 떠났을 때라고 했나요? 아니요?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안 울었어요 하니까 그 친구 엄마가 널 두고 갔을 때 그냥 이렇게만 해요. 누가 두고 갔단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마 고아원에서 부모였구나. 부모일 수도 있고 묘사가 친구일 있을 수도 것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부모를 기억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뭔가 버려진 사람이란 암시가 있었어. 그리고 저는 이 얘기 중에 그 친구 어머니가 나와서 말인데 전 이 인물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잖아요. 그쵸. 영화 속에서. 근데 저는 이 인물을 약간 이성, 규율, 도덕 이런 것들을 이인화한 그런 캐릭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뭔가 영화 초중반부에는 톰 행크에게 계속해서 뭐 너는 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나이쯤이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하잖아요. 뭐 취업은 뭐 어떻게 할 거니, 뭐 만나는 뭐 여자친구는 있니,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중 가면은 이제 다치고 나서 마그다가 방으로 찾아와서 톰 행크를 막 깨우거나 말을 걸려고 하니까 막 마그다의 손목을 붙잡거나 막 조용히 하라고 옆에서 떠나지 않고 막 계속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인물 다 어떻게 보면은 톰 행크는 순수해서 더 굉장히 종잡을 수 없고 마그다도 굉장히 자기의 좀 육체적인 욕망 쪽으로 솔직한 그런 인물들이어서 날뛰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친구 어머니라는 캐릭터가 계속 중간에서 도덕이나 이성적으로 이건 안 돼. 그래서 금기를 말하는 사람이네. 안 돼 하고 금기를 말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뭔가 진짜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는 거야라고 가장 큰 느낌을 받았을 때가 둘이 같이 방에 있는데 마그다와 토맥이 같이 방에 있는 거를 엄마가 보잖아요. 그쵸. 그때 정말 갑자기 엄청 그렇게 도덕적으로 저건 안 거라는 되는데 생각이 엄청 라는 들죠. 생각이 관객으로도 되게 많이 음. 들었어요. 맞아. 아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요소 중 하나가 그래서 둘의 사랑은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근데 뭔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책이나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되게 공통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에로스랑 플라토닉 사이에서의 고민,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이 두 개가 합치할 수 있는가? 이게 약간 저도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육체적인 끌림과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가 되게 옛날부터 그 이원성 이런 게 되게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 치면은 마그다는 좀 에로스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토메크는 플라토닉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두 인물이 막상 만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맞아요. 근데 약간 제가 생각을 한 게 에로스적인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외로운 상태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성적 행위라는 거는 끝이 있잖아요. 하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또 다른 상대를 찾고 계속 외로움을 느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물로 마가다를 표현한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소메크는 완전히 정신적인 그런 것만 바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거면 둘이 같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런 정말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토메크가 정말 단순히 바라보는 거에만은 그치지 않았잖아요. 함께 그쵸. 하고 싶어는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딱 거부당하는 순간 그런 상황이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게 사랑이야 이렇게 단순하고 끝나버리는 게 사랑이야 라고 이게 지속되지 않음을 알려줘서 토메크가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끝이 있는 거구나. 이건 약간 이렇게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플라토닉적인 사랑을 영화가 좀 더 옹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완전 좀 그쵸. 그렇죠. 왜냐면 마지막에 결국 마그다가 깨닫는 그쵸, 것도 그쵸. 너가 오라라고 맞아. 토메크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한다던가 이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플라토닉적인 사랑도 마냥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 맞아. 같지도 않은 게 결국 토메크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아까 TV판에서는 또 그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나는 맞아요. 이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현실과 이상에 대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이 절대 될 수 없고 정말 나와 분리돼서 절대적인 시선을 가지는 신하고만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되게 항상 끝이 있고 서로 안 되고 그럼에도 또 계속 타자 나서고 외로우니까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 그리고 저는 그런 에로스 플라토닉 이런 프레임 외에도 약간 환상과 현실 이런 프레임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사실 현실 생활에서 누군가에 대해 막 알지도 못하는데 엄청난 환상을 갖거나 막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일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만나보니 아니어서 실망하고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존경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와, 네. 나를 존경한다. 애초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 평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막 영화 이런 프레임으로 봐서 뭐 왜 우리는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 다가오면은 그렇게 뭐 도망치거나 뭐 이런 걸까라고 코멘트를 남기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환상 자체를 욕하기는 힘든 것 같은 게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이상이나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그게 사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환상은 환상일 뿐이니까. 환상은 환상. 그래서 토메크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설정한
그런 여인의 그러니까 여자의 상이 있는데 알고 보니 마그다가 그게 아니어서 실망했을 수도 있고 맞아. 그렇게 봐도 좀 씁쓸하긴 했어요. 맞아. 그럼 어떻게 보면 마그다도 토메크에게 나중에는 오히려 반대로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걸 수도 있죠. 왜냐면 그죠. 완전 그런 거죠. 플라토닉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봐도 흥미로웠어요. 저는. 맞아. 정말 플라토닉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러니까 약간 현실에서 막 부르도 있는 것 같아.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그 멜랑콜리 텍스트도 보면은 그쵸. 토마스랑 사비나인가? 이름이 기억 안 나. 사비나? 테레자다. 테레자? 둘이 나오는데 항상 토마시는 자기는 테레자를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영혼의 사랑인데 또 육체적으로는 다른 여자와 계속 다른 관계를 가져줘야 여자들 되는 거예요. 만나고. 그러니까 토마스는 완벽하게 자기를 분리해서 나의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여자를 만날 때는 성적 관계는 맺지만 잠은 같이 자지 않는다. 맞아. 되게 그런 법칙이 있고 테레자는 오히려 딱 토마스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사랑에 빠져서 너무 딱 좋았는데 그 순간 자기 배에서 소화시키는 그 우유의 꼬르륵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난 지금 사랑에 빠졌고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내 장기는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이 육체와 정신이 통일될 수 없는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의를 느끼고 둘이 함께 동존할 수 없는 건가? 내가 토마스는 난 정신적으로도 그것도 위치적으로도 좋은데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여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진짜 오래된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 전에 방송했던 모리스에서도 모리스랑 남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휴그랜트가 맡은 역할이 이제 이성적 플라토닉한 러브를 원하는 상이었고 물론 그 시대의 동성애라는 거는 그 시대에 말하는 동성애랑 그리고 또 영국 사회에서 그때 동성애가 좀 약간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게 클라이브다. 클라이브 맞아. 클라이브. 그게 그 당시 지식인 계층 그러니까 그때는 또 남자들이 특히 공부를 많이 하던 시기니까 그때 지식인 계층의 남자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고 그런 남자들끼리 정신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최상위의 사랑이다. 약간 이런 그리스적인 사고방식. 그리스적인 사고방식. 그리스는 좀 다르지 않아? 그러게. 아까 플라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플라톤이? 아무튼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책 향연 맞나요? 맞아. 그 책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클라이브는 그런 플라토닉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모리스는 이제 더 원한 거죠. 더 그냥 관계를 맺고 싶고 계속 옆에 있고 싶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전 사실 거기서도 클라이브가 플라토닉한 걸 원하긴 했지만 그냥 자기가 참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대상과 사회적인 자기 지위 때문에. 그래서 정말 플라토닉한 사랑이 있을까? 근데 저는 사실 애초에 주로 이렇게 두 인물이 좀 상반되는 식으로 자주 매체에 등장을 하는데 그쵸.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이게 해야 되니까. 이게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사실 사람이 막 그렇게 막 나는 이것만 원해라고 그쵸, 하는 그런 게 건 없죠. 애매하잖아요. 그치. 막 나는 30% 정도는 플라토닉, 30% 정도는 엘리스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아니면 요즘 경향으로 따지면은 LGBTQI 이렇게 이런 시대에서 성적 접촉은 싫어하는 그쵸? 그런 것 자체를 워낙 싫어하는 다양한 사람이 많기 성향의 때문에.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복잡하긴 한데 맞아요. 근데 약간 저는 약간 제가 아까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는 다들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사랑은 있느냐 없느냐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정말 감정의 이름이라서 이게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저는 되게 재밌는데 저는 사랑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결국 관계라는 거랑 똑같아서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연인을 사랑하는 거에서 정신적인 부분 되게 비슷하다고 보고 거기에 육체관계가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되게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내가 상대방의 원앤온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원앤 언니가 되는 거 너무 좋다 이 말. 나 그렇게 친구한테는 생각하니까 나도. 너가 나를 너의 제일 우선순위의 사람으로 봐줘라던가 내가 그 친구를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좀 이상하다거나 그걸 당당히 요구한다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 애인, 연인을 사귀면은 그 사람이랑 나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가장 챙겨줘야 되는 그런 걸 그리고 모두에게 말할 수 있고 우린 이런 관계야? 그걸 요구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그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끝이 있다는 개념이 하나 저도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토메크랑 비슷한가? 끝이 나버리는 게 모든 사랑의 끝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그 콜미 바이 유어 언젠간 네임에서도 끝나겠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도 약간 여행을 떠나는 것도 결국에 여행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딱 끝나면서 경적 소리 완전 크게 울리면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너무 슬퍼. 그러니까 아토믹 씨는 사랑이 뭘까? 사랑 누가 말했나? 진짜 근데 진짜 사랑이라. 근데 사실 저희가 영화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사랑이란 주제가 정말 보편적이고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영화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다양한 관점으로 나누면서 더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무것도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되게 사랑이란 건 뭔가 우리가 신을 생각하듯이 신을 의인화한 것처럼 사랑도 뭔가 없는데 실체를 만들고 싶어서 이름을 만들었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사랑이 별거겠어요. 맞아. 이 사람 좋고 맞아. 그냥 그래, 내 곁에 좋은 있으면 거지. 좋겠고 그치. 이렇게 잘 생각하기 지고 시작하면 싶고. 끝도 없어. 뭐 그럼 사랑인 거고 더 이상 안 그러고 싶으면 사랑이 아닌 걸 맞아요.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믿음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에로스와 푸시케 얘기에서도 의심과는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 믿음이 중요하죠. 그치. 그게 깨지는 순간 같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여기서 약간 영화에서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나요? 아니면 자유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갑시다. 네, 저희 이번 자유 코너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영화에서 주로 보여주고 있는 도메크의 행위라던가 아니면 컨셉이라든 게 계속 관음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걸 이미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봐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관찰, 관음, 아니면 혹은 저희가 보여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가장 망원경으로 누군가를 쳐다보는 거를 되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딱 SNS 앞으로 딱 그렇죠. 떠오르죠. SNS 여러분 다들 SNS 하시나요? 뭐 비판 사연과도 팔로우 저희를 관음해 주세요. 진짜 막간 홍보했어. 맞아. 홍보 타임이 오늘 없었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도세삼 갑자기 지금 해도 되나요? 하세요. 저희 에스크에 글을 남겨주신 그린북 관련해서. 네, 막 너무 좋았다고 남겨주신 분 영화는 보셨나요? 맞아. 아직 너무 안 보셨다 했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 녹음을 할 때 되게 너무 생각 많이 하고 사실 막 쉬운 녹음은 아니었는데 그 에스크를 보고 나서 저랑 지수가 라임과 모두 함께 셋이 정말 감동했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남겨주세요. 아무튼 관음. 갑자기 SNS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거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라는 건가요? 아니야. 다들 그렇게 말을 시작하죠. 아니 연예인 조세호 씨 얘기예요. 조세호 씨. 그때 무슨 프로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무한도전에서 얘기했나? 아무튼 조세호 씨가 어떤 여자분을 소개를 받게 됐는데
그분 인스타를 어쩌다 보셨대요. 근데 그 이게 인스타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잖아요. 사진이 그치. 약간 확대를 해서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게 더블 클릭돼서 좋아요를 누른 거.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여러 장을 좋아요를 눌렀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소개팅을 해주기로 한 분한테 조세호 씨가 갑자기 왜 내 거에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렀냐고. 그래서 소개팅이 못했다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진짜 왜 인스타그램은 그런 기능이 있어서 더블 클릭 위험하죠. 요즘 아무래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인스타그램 그쵸. 같은데 인스타그램이 좀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관찰하거나 보여주고 싶어 하기 위해서 만든 그 플랫폼 같은데 근데 저는 살면서 물론 저처럼 혹은 이 두 분처럼 관찰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새 약간 자기를 잘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 돼가지고 맞아. 자기 PR의 시대. 자기 잘 보여줘야 돼. 되게 자기 이미지를. 그래서 요새 브이로그 이런 것들도 보면 맞아. 브이로그 진짜 자기 많이 인생을 하죠. 거의 뭐 녹화하던데. 그런 걸 보면 진짜 마음 먹고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 살고 몇 살이고 취미가 뭐고 어디를 주로 가고 이걸 다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남들한테 다 이걸 봐주세요라고 다 올리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저도 물론 제가 좀 즐겨보는 뷰티 블로그 유튜버도 있고 한데 저는 그 동영상에 30분짜리가 올라오면 30분 절대 다 보지 않아요. 저는 그걸 못 참겠어요. 막 그냥 누구 걸 봐도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막 그냥 넘기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막 보고 질문하고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다들 훔쳐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사실 진짜 별거 안 하잖아요. 요리에 맞고 오늘은 화장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옷을 뭐 입었어요. 가방을 뭘 들었어요. 진짜 일상적인 뭐 것들인데 운동하는 것도 올리고. 그냥 친구랑 이태원 가서 밥 먹는 것도 올려요. 아, 그런 진짜? 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진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진짜 본능적으로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저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뭔가 재밌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 걸 보는 게 이 사람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아마 뭐 성격도 이럴 것 같고 맞아. 뭐 이런 데 주로 가는 걸로 보아 뭐 재정 상태는 뭐 이럴 것 같고 재정상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그리고 뭐 댓글까지 보면은 뭐 친구 관계는 이럴 것 같고 막 이런 걸 보면은 막 뭔가 아까 나 저 혼자 이렇게 관찰하듯이 막 저만의 막 이런 시나리오를 쓰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저는 인스타를 하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게 그러니까 초위 인스타 스타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물들을 보면은 솔직히 별 내용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쁜 얼굴과 몸이 있으니까 그냥 셀카를 찍어 올리고 거기에 뭐, 맞아. 뭐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면 꽃 이모티콘 막 이런 거. 즐거운 설날 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좋아요가 몇만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저도 막 찾아서 보고 있는 걸 느끼면은 그냥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남의 인생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좀 멋지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을 선망하는 마음이 역시 가장 그런 관찰의 가장 큰 그게 아닐까.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니면 가지고 싶은 거를 보는 걸까요? 그죠. 그쵸, 그러겠죠, 좋아하는 아무래도. 사람을 이렇게 염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난 요새 되게 느꼈던 게 요새 옛날에는 연예인들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되게 유튜버나 인스타스타 맞아. 이렇게 준연예인들이 더 준연예인. 인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그들이 일반인과 연예인 사이. 그 나와 더 가까워서 그런가? 내가 정말 딱 가질 수 있을 법한데 맞아. 못 가지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맞아. 더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이렇게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더 그런 것 같아서 진짜 신기합니다. 야, 진짜 가끔 진짜 세대 차이 느낄 때 있어가지고 세대 차이? 막 요새 약간 제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학생들이 저 때는 막 진짜 가수들 좋아했잖아요. 아이돌 좋아하고 근데 요새는 다 스트리머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남자애들은 그 BJ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유튜버 다른 스트리머들 좋아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막 뭐 저희도 SNS를 하는데 막 저도 막 또 얘기하는데 인스타그램 시작했는데
그 게시물 올릴 때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검열을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인스타 저의 피드가 제 이미지를 형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글도 같이 올리면은 뭐 예를 들어 어제 좀 우울한 얘기를 썼어. 그러면은 아 오늘은 좀 즐거운 얘기를 썼어. 뭐 어제 뭐 먹는 얘기를 했어. 이러면 아 오늘은 먹는 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해야지. 라던가. 맞아. 그래 보여지는 나를 신경 쓰게 된다니까. 그쵸. 이걸 계속 신경 쓰게 되고. 맞아.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저는 제가 저를 관찰하는 것도 좋아해요. 스스로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스스로의 폭력을 행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혹시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가요? 그건 누굴 욕할 거야. 내가 날 관찰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제가 썼던 일기들을 읽으면서 아 내가 글을 쓸 때 뭐 이런 주제를 많이 쓰는구나. 이런 말투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걸 많이 맞아. 쓰는구나. 라던가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습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건 비밀인데 사실 네? 어디를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길 봤다는 게 남들한테 이렇게 눈치를 챌까봐 반대 방향을 바로 연이어서 보더라고. 나 요새 크리미널 마인드 많이 보는데 이게 범죄자들이 진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여길 봤잖아. 일부러 여길 한번 봐. 그럴 게 진짜?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챘어요? 그냥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저는 보기를 진짜 그냥 일반 살인자와 사이코패스 살인자들을 구분할 때 일반 살인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 장면을 보여주면 못 본대요. 그 사이코패스들은 이렇게 본대요. 내가 잘했나? 보려고. 그렇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크리미널 마인드. 재밌게 봤었는데. 저도 완전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 그래서 내가 날 관찰하는 것도 참 재밌더라. 맞아. 아니면은 막 사실 자기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는데 막 가끔 친구들이 찍어주거나 하는 거 보면 그쵸. 아 내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맞아. 전 사진도 그렇고 이 녹음도 사실 저는 제 녹음 잘 못 듣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미송덤블을 못 들었어요. 아 진짜? 근데- 미쳤나고 재밌던데.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지수도 그렇고 저한테 막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했는 거예요? 재밌다고 할수록 혹시 흑역사를 얘기해서 그런 건가요? 이제 오늘 술자리까지 얘기해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관찰하는 거를 즐기면 재밌지 않을까. 사실 근데 무서워. 아이돌이나 이런 연예인들은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하잖아요. 그쵸. 그치. 모니터링을. 근데 그래서인지 더 뭔가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걸 보면 좀 더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잘 정돈된 것 같고 뭔가 부럽고 이럴 때가 있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아토믹 씨는 남의 집을 보는 거 그렇게 말하면 조금 제가 범죄자는 몇 명 있어. 다 범죄자 범죄자들이야.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불편함을 느낀 게 아마 그거 제 모습을 봐서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막 몇 시간씩 보고 이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창문 뭐 베란다든 창문에 이렇게 봤다가 그냥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슬쩍 본다는 거지. 뭐 저 집은 사람 TV로 뭘 저 보고 사람은 있네. TV를 보고 있고 저 집은 불을 꺼졌고 막 이런 걸 본다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이고, 네. 호텔을 안 치셨는데 맞아, 어떡해. 맞아, 어떡해. 그리고 또 생각난 게 그 작년에 부국제 갔을 때 그때 거기 저희 연시가 묵었던 숙소가 엄청 고층 아파트들 많은 지역이었어요. 약간 마린시티 쪽이라 맞아.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 센터시티. 맞아. 그쪽 아무튼 동백섬 약간 이쪽에 되게 고층의 비싼 아파트들 많은 곳인데 거기가 저희 숙소 그 베란다에서 창문 내다보면은 건너편 다른 아파트가 완전 거의 통유리처럼 생긴 그런 건데 진짜 커튼 침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다 보여요. 이 인테리어가. 그래서 제가 어떠다가 그걸 또 발견을 하고 또 층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야, 여기는 너무 잘 보인다 이래서 근데 재밌겠다. 그래서 몇 명이 창문에 붙어서 야, 저 집 인테리어 예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아무래도 좀 인테리어를 되게 예쁘게 해놓은 집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아무튼 그런 것도 보고 또 옛날에 하나 있었던 에피소드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데인데 아마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그때 한 밤 9시쯤 되면은 계속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너무 밤인데 약간 이 생각을 했다가 근데 너무 잘하는 바이올린이라서 되게 멋있다 하면서 저는 베란다 나가서 종종 그냥 앉아서 들었거든요. 아름다운 소음이네요. 네, 진짜 근데 그냥 연습이 아니라 정말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막 그걸 그렇게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잠깐 듣고 어느 날 안 하면은 왜 오늘은 연습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예 소리가 안 들렸고 나중에 제가 중2 때 같은 반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자기 언니가 바이올린을 배운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바이올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가 저희 집이랑 되게 가까운 아파트 동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너네 언니 막 밤에도 연습하고 그래? 그러니까 맞대요. 방에서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나 되게 어릴 땐 아니지만 뭐 언제 되게 자주 들었었는데 그거 너네 언니인가 봐.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언니가 항상 그 시간쯤에 집에 오면은 연습을 잠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중2 때 겨울인가 그때 그 언니분이 마침 리사이틀 공연을 해서 반 친구들 몇 명 초대해줘서 공연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그때 우연. 진짜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했어요. 아무튼 저는 아토믹 씨 그러니까 남의 집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다른 저를-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정 가정 이상해. 그것도 더 이상해. 를 보는 걸 즐기신다고 해서 생각났던 아티스트 정연두라는 분이 되게 가족들 사진을 그 집에 이렇게 네, 맞아요. 상록타운이라는 아파트인데 이제 그 집마다 들어가서 보통 아파트가 다 같은 구조로 생겼으니까 근데 그 집마다 약간 가족의 특성과 어떤 가족은 막 뭐 하나씩 악기 들고 이렇게 맞아. 찍기도 하고 뭐 어느 가족은 그냥 서서 찍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저도 이거를 과천 갔을 때 그때 수카 씨랑 같이 갔었죠. 문명전에서 봤는데 저도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용감히 봤는데 맞아. 무심적으로 그랬나 봐. 그래서 사진도 찍어오고 재밌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원정 씨가 보여줘서 신기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저를 관찰했고 아토믹 씨는 남의 집을. 관찰했는데 뭐 수카 씨는 무언가를 열심히 관찰했던 뭐 그런 경험 있나요? 관찰했던 거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단 좀 좋아하거나 관심 가는 사람이 생기면 일단 그 사람 인스타그램 다 터는 것 같고요. 비공개면요? 비공개면요? 어쩔 수 없네. 어떡하지? 그건 어쩔 수 없죠. 해킹을 할 수도 없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근데 이건 다 그게 하지 않나요? 맞아요. 인스타 여러분의 그런 거 보게 되죠. 동의를 뭐 구합니다. 푸사 같은 거 이렇게 네. 옆에 넘길 거 있으면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사람들 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남한테 보여지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예전에 되게 느낀 게 그냥 옛날에 구글에 제 아이디인가를 쳤는데 제가 옛날에 중고나라에 뭐 팔았던 게 다 뜨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맞아. 근데 진짜 그런 거 잘 무서워요. 떠요. 그리고 제 아이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비공개로 돌린 제 아이디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구글에 치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 비공개가 아닌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이미지에 다 떠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진짜? 아니요? 제 인스타그램 많이 쳤는데 저는 비공개니까 제가 안 뜨는데 저와 팔로워를 맺은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들 심지어 옛날 것과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소름 끼쳐. 맞아. 근데 근데 무섭고 옛날에 때 제가 그래서 좀 약간 웃긴 건데 제가 옛날에 이제 좋아했던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미국 시트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엄청 마초적이고 정말 아날로그적인 삶을 사는 거 좋아하는 산에 가서 완전 자연인 행세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한테 되게 젊은 인턴이 아저씨 여기 사시는데 여기서 파티해도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저씨가 이거 나 사는들 어떻게 알고? 그런데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했는데 구글에 위성사진에 자기 집 다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주소지도 없는 곳에 사는데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이 컴퓨터 막 깨부신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웃긴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 정도로 우리가 다 노출되어 살고 맞아. 있다는 점 실제로 저 구글 맵에 치면은 우리 사람들 다 나오고 그쵸.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워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한번 좀 되게 무서움을 느껴가지고 빅브라더야? 약간 좀 그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그 진짜 무섭잖아요. 그쵸. 죽기 전에 꼭 해야 돼요. 자기 기록 정리하는. 근데 여러분 진짜 한 번씩 해보세요. 저도 저번에 했는데 구글에 자기 이메일 주소 쳐서 다 막 삭제하거나 막 진짜. 맞아. 그런 것도 하면 좋고. 근데 이거는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아까 보여지는 거를 두려워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수카 씨가 엄청난 포토제닉입니다, 여러분. 역할라 했지. 아까 여기 나올 뻔했어. 그녀가 사진을 그녀가. 진짜 저는 수카 씨가 모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여름 MT 때 찍은 이거 사진도 편집하시는 분 생각나네요. 끊어주세요. 여름뿐만이 아니라 저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도 저희가 약간 끊어주세요. 아이. 플래시 터트리고 좀 힙하게 찍은 사진, 베개 싸움한 사진 있거든요, 저랑.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 약간 클림트에 있는 모델처럼 그 표정을 정확히 지으시는. 진짜? 웃겨. 네, 그래서 저는 수카 씨가 좀 그쪽으로. 그쪽은. 아니 그래서 맞아요. 원정 씨가 그 사진을 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극도로 거부했던. 그렇구나. 근데 죄송해요. 저 있습니다. 사진 계정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나온 거 아니고 같이 나온 거. 그래. 참는다. 나중에 삭제해라. 웃겨. 저희 그러면은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저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저랑 원정 씨가 필름 카메라 많이 찍잖아요. 네. 그냥 카메라도 그냥 폰카 이런 것도 많이 찍지만 그래서 사진도 사실 카메라라는 게 망원경 카메라 렌즈 이런 게 뭔가 관음의 도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창 보면서 어제 좀 뭐라 해야지? 기억 남는 대사가 거기서는 그 남자 그러니까 지켜보는 남자 주인공이 아예 직업이 사진 기사예요. 근데 이제 다리가 다쳐서 집에만 있게 되면서 뭔가 그런 망원경으로 이웃들을 보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제 그 간호해 주시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그 카메라 렌즈를 받아들면서 그 카메라를 포터블 키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키홀이라고. 열쇠고리. 열쇠고리. 근데 이게 우리 이거 뭐야?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제가 올린 포스터도 눈이 키홀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내가 맨날 카메라 들고 다니고 사진을 저도 진짜 많이 찍는데 이것도 관음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진짜 저희 그 아무대회 그러니까 대관한 날에도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을 정말 찍고 싶은데 맞아요. 사실 요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원래도 안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는 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예민해진 시기라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근데 정말 남기고 싶은 장면들은 정말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되게 저는 아쉬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그래 찍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쉽다. 이거를 기억이라도 해야지 해서 저는 메모를 따로 그냥 해놓고는 뭐 만약에 어떤 사람 옷이 기억에 남으면 그런 옷 뭐 이런 것도 적고 아니면 어떤 사람 책을 들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있었다 하면은 어떤 차림의 사람이 이 책을 들고 있는 걸 봤다. 막 이런 걸 메모를 해두거든요. 저는 뭐 그것도 어차피 제 눈 자체가 키홀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사진 진짜 아쉬워요. 저도 맞아. 인물 사진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뭐 모델을 데려다가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주로 찍을 수 있는 대상들이 뭐 친구들, 친구들. 가족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동의를 일일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막 저도 가끔 지나가면서 막 저 사람이 혼자 담배를 피는데 저걸 이렇게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서 안 그죠. 되겠다 이러고. 맞아. 그럴 때가 있겠다 진짜. 그 요즘 약간 언니 얘기 들으면서 계속 저는 언니가 이창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정말 왜 동그라미일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카메라 렌즈나 전부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문고리랑도 문고리 훔쳐보는 구멍 동그라미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정말 한국적으로 봐도 뭐 누구 엿볼 때 손가락으로 그 동그랗게 구멍 뚫어서 보잖아요. 참 동그라미에 그거랑 그래서 제가
조사하다가 글을 읽었던 건데 그림의 프레임을 사각형에서 동그라미로 바꾸면 그 안에 예쁜 여자가 들어있으면은 그걸 되게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역본 얘기에 대해서 19금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녹음은? 욕먹어요. 뭐 이런 얘기요? 해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는 그들 각자 영화관인데요. 우리들 각자에게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셨나요, 원정 씨? 저는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옛날 영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80년 그죠, 되면 88. 이제 옛날 영화인데 옛날 영화만의 느낌이 들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해서 매력을 다시 느낀 게 일단 서사가 단순해서 좋았어요. 그러네. 이 감독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맞아, 너 그런 게 좋아, 나도. 라는 걸 정말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격가지가 많이 없는 게. 요즘 관객들은 되게 막 지루하거나 이런 걸 싫어해서 막 스토리만 몇 개를 이렇게 집어넣은 영화들도 되게 많고 한데 이 영화는 진짜 딱 이 둘의 이야기에 초점을 딱 맞춰서 하고 그 다음 이 영화 특유의 아까 말한 연출 중에 뭐 이렇게 훔쳐다보는 듯한 연출이라던가 특유의 막 그런 어두운 그런 조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어두운 느낌이라던가 그래서 옛날 영화만의 좀 느리고 이렇게 단순한 서사를 가진 그런 느낌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좀 더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숙한데 저한테 영화 어떤 의미였냐면 저도 되게 처음에는 되게 찝찝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진짜 되게 물론 이게 영화적 표현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딱 이렇게 설정을 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손목을 긋는 남자를 사랑이라고 여기는 여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였냐? 약간 의미가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보면서 근데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더 기억이 많이 남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영화. 그렇게 그냥 저도 처음 봤을 때 그 불편함을 느낀 게 솔직히 잊혀지진 않아요. 그거를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좋진 않았는데 이걸 보고 이창을 어제 보고 다시 이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창에서는 그 약간 윤리적인 거에 관해서 계속 얘기가 옆에서 나와요. 뭐 너 그렇게 훔쳐보면 안 돼. 뭐 어디서는 뭘 훔쳐봐서 감옥에 갔대. 막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말한 사람도 같이 훔쳐보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보고 보니까 뭔가 좀 그런 윤리적인 거를 굳이 따지지 말고 한번 봐보자? 약간 그런 마음이 든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저도 남의 집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약간 처음에 제가 싫어하는 건 좀 찔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리고 주인공,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훔쳐본다는 거에서 그 시선이 거의 남자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시선은 남자지만 저는 여자의 그 바라봐지는 사람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고 처음에는 두 번째 봤을 때는 좀 더 그냥 그 특히 톰 행크의 감정을 생각해 보려고 했었고 근데 이게 사랑에 관한 필름이란 게 짧은 필름이란 이 제목만 보면 되게 로맨틱하거나 약간 그렇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둘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진짜 없어. 한 프레임에. 저도 로맨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고른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제목만 보면은 약간 그래서 제가 뭐 로맨틱한 거를 보고 싶어서 고른 영화는 아니었지만 약간 제목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없길 바라는 그런 느낌이 뭔가 그러네. 아무리 옛날 영화긴 하지만 불편함을 조금 느껴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영화는 오늘 말하니까 확실히 훨씬 재밌긴 하네요. 오늘 얘기한 게. 재밌게 되게 얘기하기는 좋은 영화인 것 같아.
저희 그럼 다음 코너는 당신을 위한 영화관입니다.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건 혼자 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 혼자 그 빵에 버터 발라서 같이 먹으면서 스카처럼 그래. 같이 삼중으로 먹으면서 혼자 불 끄고 봐야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보고 나서 누구랑 얘기하기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하네. 왜냐면 막 아까 말한 좀 그런 도덕적인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나도 저랬어라고 선뜻 말하기가 힘든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도 네. 있고 해서 혼자 보고 혼자 생각해야 되나요? 생각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길 혼자. 아, 좋다, 좋다. 혼자. 근데 이 방송을 들으면 좋겠다. 이 방송 듣는 거 들키지 마시고 들키지 말래. 그러시면 괜찮지 않을까. 좋다, 좋다. 좋은 결말. 좋은 결말. 수카 씨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저요? 네. 할 말이요? 아니요. 오늘 너무 잘 말한 것 같아요.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막 생각보다 영화 보고 나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되게 뭔가 흥미로운 얘기를 수카 씨한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프레임 관련해서도 그렇고 영화 보는 거랑 관음증에 관한 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 고맙습니다. 종교 얘기도 되게 종교 얘기도 그렇고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으시길. 맞아.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그럼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